네, 오늘 시장 정리해보고 내일장 방향과 속도 한 번에 잡아보는 긴급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는 두 가지 안건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든든한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김우주 FNC 대표,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이제 전쟁에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6,600선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렇게 증시 호황기 안에서 흐름을 제대로 탈 수 있는 전략 오늘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안건부터 만나보시죠. 네, 역대 대통령 펀드 수익률 최대 790% 올라왔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상황 안에서 역대 대통령이 투자했던 금융상품의 수익률도 고공행진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매수한 ETF의 수익률은 무려 2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김우조 대표님, 오늘 주제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역대 대통령의 펀드 수익률 참 어마어마한데 사람들이 따라 샀으면 동방석에 앉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들의 공통된 투자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크게 얘기를 하자면은 뭐 국가 정책의 힘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가입하면 오른다. 뭐 이런 펀드의 이 대박 뒤에는 이 숨어 있는 이제 정책의 힘이 있습니다. 최근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가입했던 펀드 수익률이 거의 최대한 790%까지 달한다라는 소식이 거의 뭐 오늘 굉장히 지금 화제로 좀 나왔는데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이런 790%의 수익이 나왔던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 공통된 공식으로 따지고 본다면 바로 지금 현재 정부 국가 정책의 방향성과 그리고 이 시대의 이 주도 섹터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된 결과물이 바로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이 펀드 ETF라든지 펀드에 가입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정부가 사활을 걸고 이제 밀어주는 산업.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인 이제 비전이 담긴 그런 이제 섹터에 이제 돈이 몰리는 그런 가장 확실한 신호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IT 강국을 우리가 굉장히 이제 많이 얘기했을 때 그때는 이제 IT 펀드가 굉장히 좀 좋았었고요. 또 녹색 성장을 외칠 때는 그와 관련된 펀드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면서 기록적인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결국에는 이 큰 돈을 벌려면 정부의 정책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핵심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26년 현재, 2026년 현재를 대입해 본다면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쪽이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미래 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두 가지로 좀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 역대 대통령들 펀드가 일단은 좀 보여준 것처럼 국가가 이제 판을 깔아주는 그런 산업이 좀 일시적인 등락이 있을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이 바로 압도적인 수익률로 일단은 좀 나오는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이 부분은 확실합니다. 바로 지수 신고가 랠리 속에서 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계속 나와주고 있는 바로 반도체,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전력 인프라. 이 두 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거를 밀어주는 쪽이 있어요. 바로 주주환원의 이제 핵심인 이제 증권주,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밸류업 수혜를 보면서 같이 올라가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의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떤 면에서 다시 이 지탱이 되고 있는지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 과거의 대통령 펀드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행보를 좀 보였다시피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 시장의 이제 자잘한 그런 소음들보다는 국가 정책의 큰 줄기를 따라가는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주도주에 우리가 올라타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뚝심 있는 이런 매매를 한다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는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단순히 지수가 뭐 오늘도 6,600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와줬었는데, 단순히 지수를 따라가는 그런 흐름보다도 또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이 수혜가 어느 쪽으로 좀 집중이 되는지,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중요하고 여기에 우리가 좀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지금 현재 790%의 수익률을 만드는데 이 대통령들의 공통적인 투자 공식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해야 할 필승 전략이 바로 이런 정부 정책에 따라가는 흐름, 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그다음 전력 인프라, 그다음에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권주,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분산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들의 공통된 투자법은 바로 정책의 방향성을 따라가는 투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 뭐 반도체, 전력기기 등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변영현 대표님, 이재명 네. 대통령이 살펴보니까 코스피랑 코스닥 지주를 초종하는 상품 위주로 좀 투자를 했더라고요. 또 타이거 ETF 상품도 있던데 네. 그렇다면 이제 지주를 추종하는 상품에 투자를 해본다 한다면 코스피, 코스닥, 미국 ETF 중에 어느 쪽이 수익을 가장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2월 고점에서 보고 이제 3월 이란 지정 리스크 때문에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조정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 4월 기준에서 보면 이제 수익 지표가 섹터별로 좀 차이가 좀 있죠. 일단 1분기 어닝 시즌 기대감들이 좀 반영됐던 뭐 반도체 섹터 중심의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뭐 신고가를 좀 경신하고 난 이후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여전히 이 부분은 이제 반도체 섹터 중심의 수급이 지수를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 지표를 보면 일단 뭐 G20 국가 중에서 이 최근에 코스피 시장의 이 수익률이 뭐 글로벌 1위를 좀 기록했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있고요. 최근 1개월 전 대비해서는 한 21.6% 정도에 대한 상승률, 3개월은 30% 정도 상승을 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제외한다면 뭐 대체적으로 미국의 뭐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일본 니케이 지수보다도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의 평균 수익률이 상회됐다는 점들은 굉장히 좀 견조한 그리고 좀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나라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개별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1분기 어닝 시즌이 좀 끝난다고 해서 반도체 섹터 중심의 뭐 조정이 나오고 뭐 이 부분이 중소형주로 좀 이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5월 달에 뭐 국민성장 펀드 출시라든가 반도체 빅2에 대한 2배 레버리지 ETF 출시 부분들 이 부분은 종목적으로는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추종 부분 시가총액 전체 한 40% 정도 좀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최근에 코스피 상승률에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아웃퍼폼하고 있는 흐름들을 좀 고려해 보면 이 기조는 당분간 그리고 좀 연속성 있는 흐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코스닥이라든가 뭐 미국 ETF 쪽을 좀 보기보다는 여전히 코스피 지수를 좀 추종하는 전략들이 상당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를 추종하는 상품 추천해 주셨습니다. 특히 반도체 활약 돋보이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지주 믿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김우주 대표님, 최근 ETF에 대한 관심 정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석 달 만에 시장이 성장하면서 400조는 훌쩍 넘었다고 하는데 또 코스피도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 안에서 지금 우리가 ETF에 투자를 해야 할지 아니면 지수를 견인하는 쪽에 투자를 해야 할지 아니면 아예 증권주로 눈길을 돌려야 할지 어떤 쪽이 가장 좋다고 보실까요? 이 부분은 약간 성향 차이도 있기는 한데 네. 사실 이제 ETF 쪽이랑 그다음에 뭐 대형 이런 이 주도를 해주는 대형주 그리고 뭐 증권주 이렇게 좀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현재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지수를 누가 끌어올려 주느냐 여기에 이제 좀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수를 우리가 좀 바라본다? 아니요. 저는 지금 현재에서는 종목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또 이제 지금 새로운 영역에 좀 진입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ETF 시장 전체를 살지 아니면 종목으로 승부를 볼지 이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힘이 압도적으로 일단은 좀 그런 압도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ETF보다는 확실히 이제 지수 대형주에 일단은 좀 집중하는 그런 압축 전략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수 뭔가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을 많이 트레이딩을 하다가 갑자기 또 ETF에 대한 부분을 분산이 나가게 되는 것보다는 좀 압축적으로 좀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지수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 자체가 지금 현재 반도체와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이 명확하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섹터는 이제 단순하게 테마를 넘어서 지금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이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시장 전체를 사는 것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하는 편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핵심 대장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섹터의 대장주다라가 아니라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 전체의 이제 대장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수 상승분 이상의 초과 수익이 충분히 좀 종목에서 나올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랑 같이 이제 지수 신고가가 이제
랠리의 이제 가장 강력한 쪽이 이제 증권주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를 저는 이제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로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부분이 바로 더 탄력을 깊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증권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갈수록 이 시장의 거래대금 자체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은 이 증권사들한테 있어서는 이제 브로커리지에 해당하는 또 수익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일단은 직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 기업밸류 프로그램 수혜와 맞물려서 이 증권주들의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까지 합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지수보다는 종목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수 대형주가 시장의 길을 일단은 좀 터주면 증권주가 뒷받침하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 역시 지금 현재도 탄력이 굉장히 많이 붙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수의 상단이 열린 지금은 분산 투자보다는 수익이 좀 집중되는 쪽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지수 ETF보다는 저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는 종목적으로 보는 것이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 안에서는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의 힘이 더 큰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종목으로 눈길을 돌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 증권주 긍정적으로 전망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안건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안건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토베시 미그로 반등 시도라고 ABL 바이오 내용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ABL 바이오 3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조금 전 파트너사 컴퍼스 테라퓨틱스의 담도한 2차 치료제 후보 물질의 핵심 데이터가 공개가 됐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요. 유의성을 확보했고 현재 허가 논의를 진입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변용현 대표님, 오늘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9%대 상승했고 애프터마켓에서는 12%까지 올랐는데 지금 이 컴퍼스 테라퓨틱스가 프리마켓에서 60% 넘게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그럼 ABL 바이오 어떻게 흘러가는지 함께 전망해 주시면서 오늘 발표된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일단 데이터를 제가 좀 보고 들어오진 못했는데 일단 오늘 공개될 데이터가 이제 두 개죠. OS 데이터와 PFS 데이터인데 OS 데이터는 이제 환자가 투여 이후에 생존 기간을 이제 데이터화한 값이고요. PFS 데이터는 일단 뭐 암이 더 이상 좀 진행되지 않고 전이가 좀 되지 않고 버텼던 기간을 데이터한 지표입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OS 데이터의 경우에는 한 6.2개월 정도에 대한 지표가 이제 표준값이고 PFS 데이터는 이제 4개월 정도를 좀 추정값으로 하는데 지금 이 컴퍼스 테라피틱스 주가 좀 밀린다는 것은 아마 이제 OS 데이터가 이제 기준치보다 좀 하회해 있지 않았나. 우리가 저 비교할 수 있는 약물이 있어요. 유한양행이 일단 뭐 랭라자죠. 해당해서는 어떤 병용요법에 대한 어떤 이 OS 데이터가 한 26개월에서 뭐 최장 한 48개월까지 나왔던 거의 환자가 항암제를 이제 투여받고 난 이후 한 2년 정도 생존 기간을 좀 연장했다. 이런 지표값이 긍정적인 좀 데이터가 돼서 향후에 이제 시판허가로 좀 이어졌던 결과 좀 됐었고요.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담도암 치료제에 관련된 어떤 유효 지표인데 이게 현재 이제 임상 이상 데이터에서 좀 진행되다 보니까 이번에 가장 중요했던 시판허가 전 단계는 OS 데이터, 환자의 이제 생존 기간이 얼마만큼 더 증가되는가 이게 좀 중요한 지표가 좀 됐을 것 같은데 일단 뭐 6.2개월보다는 좀 하회되지 않았나. 일단 뭐 지표를 좀 보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이 부분은 뭐 향후에 좀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방송에서 한번 더 분석을 좀 해드리겠고요. 일단 이 부분이 지표를 좀 하회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악재로 좀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뭐 크게 좀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일단 2차 임상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OS 데이터에 대한 어떤 유효 지표들은 계속해서 좀 달라질 수 있고 투약의 어떤 범위라든가 병용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변수 요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임상 실패로 좀 규정하기에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좀 방향성 관점에서 보면 올해 4월에 FDA에서 희귀 의약품으로 좀 지정이 됐죠. 이 부분은 향후에 이제 패스트 트랙 요건까지 좀 충족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이라든가 허가 관점에서는 신속하게 좀 처리될 수 있고 전반적인 어떤 허가 규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완화됐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해 임상에 대한 성과만 어느 정도 좀 뒷받침해 준다면 시판 허가의 가능성이 좀 높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무게감 있게 좀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임상에 대한 실패 부분을 크게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후에 좀 보완으로 인해서 패스트 트랙 이후에 시판 허가에 관련된 어떤 방향성들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내일의 어떤 시장 영향들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은 좀 되겠지만 네. 이걸 좀 악재로 인식하기보다는 ABL 바이오가 현재 좀 보유하고 있는
전반적인 플랫폼의 가치가 있죠. 뭐 BBB 셔틀부터 해서 ADC 치료제 한 2종까지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보면 뭐 이번에 기술 이전됐던 담도암 치료제가 최종적으로 임상 실패라든가 라이선스 반환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것은 크게 좀 걱정할 필요 없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슈에 대해서 반영은 되겠지만 너무 악재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ABL 바이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신규 진입 노리고 계신 분들 어떻게 전략 세우는 게 좋다고 보실까요? 오늘 만약에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일단 OS 데이터 값이랑 이제 PFS 데이터 값이 이제 과연 얼마큼 나왔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이 격차가 그렇게 좀 크지 않는다면 이걸 약간 뭐 악재로 좀 인식할 가능성은 좀 없다고 봅니다. 네. 다만 오늘 시장에서 요구했던 것들은 OS 병용 지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상회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넥스트 단계는 시판 허가에 대한 단계가 좀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빠르면 2020년도 연내 안에 일단 해당되는 의약품이 미국에서 승인 기대감들로 인해서 좀 부각이 된 것이거든요. 이게 일정상 조금 더 연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이 뭐 내일 수급장에서는 일부 영향으로 좀 작용을 할 텐데 사실 ABL 바이오가 1월기쯤에서 보면 사노피의 임상 노이즈 관련된 내용들이 좀 부각되면서 단기적으로 주가 좀 급락을 좀 했었고 최근에는 뭐 삼천당 제약 관련된 어떤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섹터의 어떤 수급 위축 부분들이 주가 상승 탄력들을 좀 제한시킨 부분들. 오늘의 반등 부분들은 사실 뭐 담도암 치료제 관련된 어떤 유효성 이 부분에 대한 무게감도 일부 좀 반영은 됐지만 사실 대체적으로 뭐 BBB 셔틀이라든가 ADC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가 더 크다는 관점에서 보면 내일 하루 정도의 조정 부분들은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 보겠고 주력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주력 타깃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가 아니라는 점들을 잘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점에서 미국장에 직접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 컴포스 테라퓨틱스 아까는 60% 넘게 밀려났다라고 제가 멘트를 했는데 지금 80%를 넘겼습니다. 보유자분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하반기죠. 네. 연내 시판 허가가 좀 유력했던 약물이 일단 OS 데이터를 좀 충족하지 못하고 일단 임상에서 실패라기보다는 사실 일단 이 리드 타임 이제 기간이 좀 더 연장된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죠. 그만큼 시판이 연기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임상에 대한 어떤 단계가 수립될 수밖에 없고 지금 임상 단계에서 뭐 추가 임상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OS 데이터 값을 단기적으로 좀 보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담도암 자체가 일반 암종에 대비해서 뭐 대중적인 암이 아니라는 점들을 좀 고려해 보면 사실 오늘의 악재 부분들에 대한 추가 매수는 제한적이지만 뭐 크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봤습니다. 김호조 대표님, 최근 증시 랠리 속에서 바이오가 좀 홀로 소외되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장주를 연이어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투심이 좀 위축되는 모습인데 이제 학회 일정도 있고 또 2분기에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제 옥석 가리기 끝났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뭐 바이오 쪽을 전체적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이미 좀 분석을 다 잘 해주셨는데 뭐 ABL 바이오도 그렇고 뭐 지금 토베시미그 데이터까지도 좀 공개가 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게 이제 직접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바이오 섹터를 좀 누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고금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고금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이 터널의 끝자락에 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이번 주에 또 이제 FOMC가 일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동결이 지금 거의 이제 확실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지금 현재 금리 동결 이후 연준의 스탠스를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기 연준 의장이 이제 이 케빈 허시가 이제 이 물가 지표 중에서도 이제 변동성이 가장 큰 에너지라든지 식품 가격 이런 쪽으로 이제 이거를 제외한 이제 절사 평균 물가를 일단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인물인데 최근에 이제 물가가 올라간 이 원인이 보면 이제 에너지나 식품 같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죠. 그런데 이거를 제외하면은 꽤나 안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너 씨가 이제 앞으로 좀 기저에 깔린 물가가 이제 본질적 흐름으로 좀 보겠다는 그런 의미로 좀 볼 수가 있고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기대감을 우리가 좀 가지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이제 근거가 좀 될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 본질적인 흐름으로 좀 본다면
이 금리 인하가 좀 되어야 어느 정도 이제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바이오주에 대한 바이오라든지 이런 바이오 섹터 전체에 대해서 지금 이 큰 형님들이 이제 거의 이제 제 몫을 못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이제 공포적인 이제 부분으로 이제 런을 하기보다는 이 정책에 대한 기조 그리고 또 실체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별해서 이 수익의 끝까지 우리가 좀 가지고 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FOMC가 예정돼 있죠. 금리에 대한 부분 기대해 보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형인 대표님, 바이오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정말 필요한 상황인데요. 신약 모멘텀이 있는 종목도 있고 또 CDM 쪽도 있고 유망 섹터 어디 쪽이라고 보실까요? 역시나 뭐 성공도를 보면 이제 ADC 항체 치료제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 뭐 AACR 학회 이후에도 이렇다 뭐 수급성과 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아스코 2016의 경우에는 일반 뭐 학회와는 좀 다르게 해당되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가 뭐 차기 임상 데이터에 관련된 유효 지표들을 조금 더 제시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ADC 항암제 내지는 뭐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뭐 리가켄 바이오 같은 기업이라든가 ABL 바이오가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ADC 치료제 기술 이전 관련한 종목 얘기해 주셨고요.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ETF 투자 그리고 ABL 바이오 관련한 진단과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봤습니다.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긴급회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